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에디슨이라는 위대한 발명가가 축음기를 발명한 이후에 소리를 저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인간들은 그것을 자료의 목적으로 쓴 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용도로 많이 썼죠.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을 잡아갖고 녹음을 하고 그것을 수시로 재생할 수 있게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굳이 귀족들의 모임처럼 실내악 악단이 상주하면서 연주를 한다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처럼 피아니스트라 기본이 된 그런 연주자들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즉 소리, 음악이 있어갖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나 할까요. 네, 그 중에서 1분의 33과 3분의 1을 회전하는 LP의 등장은 그야말로 인간이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갖고는 가장 큰 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LP로 듣는 대중음악 LP 가이드 최규성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재밌는 의미심장한. 예. 국내에서도 처음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LP를요? 예, 아니요, SP. 처음에 SP. 이제 아까 에디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고종 시절에 이제 백춘제인가 경기명창이죠. 네. 불러서 창을 시켰는데 네. 그거를 녹음을 한 거예요. 네네네. 외국 선교사가. 네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생을 하니까 네. 이 백춘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백춘자 선생이 네네. 그래가지고 좀 지리셨대요. 아, 오줌을 지리셨다. 예. 아, 네. 그래서 고종이 네가 10년 감수를 했구나. 네. 그래 거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10년 감수가 됐구나. 라는 게. 하긴 기록으로서의 사진 말이죠. 네.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자기 얼굴이 찍힌 것을 딱 봤을 때 야, 이건 내 혼이 빠져나간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예, 라고 놀랄 만도 하죠. 그죠? 지금 아까 방송국에서도 네네. 이제 가수나 이제 오케스트라를 부르지 않아도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네네. 이 저장 매체. 네. LP가 사실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네. LP는 이게 롱 플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이제 유성기는 SP. 네. 72회전 1분에. 그렇죠. 78회전. 78회전. 예, 참. 스탠다드라 그래서 네네. 뭐 한 곡씩밖에 안 돼서 LP는 이게 일종의 혁명이라 그러셨는데 네. 맞는데 이제 그렇게 LP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손병희 씨 같은 이런 어떤 아티스트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또 정서, 감성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된 게 바로 LP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컨셉 앨범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더 비틀즈의 1967년도에 서전 페이퍼스 롤레아스 클럽 밴드, 즉 가상의 페이퍼 상사가 이끄는 밴드가 공연하는 그러한 컨셉을 잡아서 앞뒷면을 채우죠. 네. 그러니까 즉 많은 곡을 몇십 분에 걸쳐갖고 녹음을 하고 수록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서사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전에는 앞뒤에 한 곡씩 정도만 SP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얘기했지만 58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이제 반세기가 넘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 특집입니다만. 네. 네, 또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1979년도 제2회 젊은이 가요제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해변가요제 이후에 여름철에 네. 어떤 음악 축제죠. 네. 1980년 또 7월 31일 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제3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2회 대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잖아요. 네네. 세종문화회관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엘레강스하기 때문에 좀 점잖아야 되죠. 네네. 그런데 제3회 대회는 체육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기 때문에 요 시기에 장충체육관에서 이런 락밴드들 공연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자유롭고 후끈 달아오르죠. 예, 예. 체육관이
열리는 공연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하여간 이 3회 대회는 정말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가요제 역사, 그러니까 사상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많았죠. 사상 최강의 노래들이 이때 대거 등장을 했고, 이 대회는 거의 400팀에 가까운 그 팀들이 2회 대회에 또 인기 힘을 네. 모아가지고 예선에 출전했고요. 그때 2회에 걸친 예심을 통과한 17팀이 본선에 올랐죠. 네. 근데 뭐 이날의 단연 슈퍼스타는 혼성 밴드죠. 연고대와 덕성여대. 예. 리드 보컬이 덕성여대 다녔던 김태미 씨를 이제 배출한 네. 바로 그 대회가 제3회 젊은이 가요제입니다. TBC 제3회 젊은이 가요제 바로 하늘색 꿈. 네. 네, 사철 메뚜기 즉 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늘색 꿈은 가창상까지.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여자 보컬과는 달리 이분은 샤우팅을 구사했어요. 뭐 여성 보컬 중 이분이 짧은 활동을 하지.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우리 대성음반 때도 소개했지만 네. 김창완 씨하고 같이 제작했던 그 로커스트 1집 만들고 활동을 접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오랫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7080 음악 부활 이후에 다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독집도 내시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그 활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게 노래 잘하는 분 누구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보. 예. 네. 김태민 계보가 나왔을 정도로 그 당시 정말 발군의 그 가창력을 발휘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건아들 나의 꿈 이명훈 내 사랑하는 이런데 갑자기 동시대에 똑같은 젊은이 중에 하나가 별빛처럼 이런 가수가 나왔다는 거죠. 예, 여자에 있어갖고는 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김태민 씨 같은 경우는. 하늘색 꿈은 80년도 당시가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던 해고. 예. 그래서 뭔가 좀 칙칙했단 말이에요. 사회적 분위기가. 예. 그럴 때 저는 이 노래가 정말 청량제 같았다 그럴까? 네. 뭔가 좀 꿈을 꾸게 하는. 난 어른이 되어도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노래를 좀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 노래는 뭐 그동안 많이 들으셨고 박지훈 댄스 가수죠. 물론 박지훈도 이제 댄스 가수, 아이돌 가수를 하다가 본인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잠시 변신도 했었죠. 보면. 예. 박지훈 씨도 이 노래를 본인 첫 히트곡. 이 노래가 사실은 박지훈 씨를 통해서 90년대에 다시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불려온 거였는데 오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들려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오늘은 좀 그렇고요. 네. 그리고 금상곡도 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요? 금상이 바로 저 유명한 홍서범을 데뷔시킨. 블로리아. 블로리아가 바로 금상 받았습니다. 옥슨 80. 네. 아이고. 벌써 대상 금상 만만치 않죠,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때 상금이 50만 원이었다 그래요. 대상 상금이. 대상 상금 5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5년 전이니까. 네. 제가 86년에 한국일보에 네. 입사해서 견습 기간을 거치고 정식 기자가 돼서 받았을 때 봉급이 52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때 그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40만 원 정도. 였어요. 네네.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5, 6년 전에 상금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아닐까. 네네네. 그랬군요. 부럽네. TBC가 사실은 수도권과 부산 지역을 커버했었습니다만 재미는 제일 있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TBC 없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매우 섭섭했고 나중에 KBS JTB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느낌. 예. 저는 60년대 말에 아버님이 서울로 이제 출장을 가시면 네. 항상 따라갔어요. 네. 그리고 비행기를 탄다는 재미도 그때는 대관령 넘고 뭐 이렇게 도로가 좋지 않은 시기여서 맞다요. 그때는 고속버스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맞았는데요. 예. 아이들하고 놀다가 비행기 시간을 제가 놓쳐가 안 와서 아버지가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길에서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아버님이 너 때문에 살았다 그랬죠. 북으로 납북됐었거든요, 한번. 그 비행기요? 그 비행기 탈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저 맞은 거 때린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잘해 주셔야지. 그분은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였는데 네.
나중에 그 납치됐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만 몇몇은 거기서 남았거든요. 그게 북에서는 자발적으로 남은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스튜디오스가 한 분 계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남북 이산가족 그 만남 90년대 말인가요? 뭐 이럴 때 이쪽 남측에서 올라간 그런 상봉단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거기서 이미 이제 중년 이상의 그 장년의 그런 아줌마가 돼서 나타났죠. 그렇죠. 한복 입고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네네. 아까 그 TBC 그 만화 영화 때문에. 예. 황금박쥐를 봐야 되는데. 황금박쥐. 황금박쥐 그 70년대 초에도 그 요괴인간도 그렇고요. 네, 뱀베라베로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이거 보러, 제가 살았던 강릉은 KBS만 나와서 뽀빠이밖에는 못 봤거든요. 네. 서울 올라가니까 뭐 재밌는 만화 영화가 너무 많아서 그게 계속 따라갔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KBS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좀 잘못 좀 엄숙하거나 좀 딱딱하거나 이런 게 많았고 공익적인 공익. 예. TBC야말로 민간 방송. 상업의 극치. TBC 동양방송이라 그랬는데 재밌었죠. 그렇죠. 뭐 중앙일보, 삼성. 그래서 그때 향수를 못 이겨갖고 이번에 JTBC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슬슬 처음에는 좀 저조하더니 조금 요즘 뭐 채널도 많아지면서 볼 게 좀 많더라고요. 투자를 많이 한 건데요. 그때 TBC가 해산하게 됐을 때 그랬대요. 그때 그 뭐 사장 홍진기 뭐 아마 이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홍석현 씨의 아버지쯤 될 텐데 우린 꼭 돌아온다. 어디서든지 꼭 살아남아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실제로 JTBC 창립할 때 간부급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은 바로 옛날 TBC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었던 고향 같은 곳이겠죠. 그런 분들이 간부가 돼서 나타났대요. 우와, 살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있었어요. 여하튼. 근데 곡 소개해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연속적으로 하늘색 꿈과 블로리아를 너무 지금도 많이 나오는 노래라서 안 들려드리니까 또 죄송해서요. 이번엔 건아들. 이 젊은 미소가 이제 건아들 2기가 발표했던 곡인데. 건아들은 뭐 저희 해변가요제에서도 강변가요제에서도 수상했었잖아요. 전에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가요제마다 다 이렇게 수상하면서 당대에 정말 캔버스 밴드의 절대 강자로 군림을 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음악이 그만큼 뛰어났다기보다는 당시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친숙하고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사운드 뭐 이런 거. 바이브레이션이 참 대단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아들의 노래. 금연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금연은 좀 더 락적이고요. 그러니까 건아들은 프로 뮤지션으로 이제 변신을 해서 또 성공한. 그래서 금연이라는 노래가 워낙 이제 대박이 나니까 금연 홍보대사도 했을 거예요. 그녀의 담배 연기 뭐 이거. 그래서 사실 금연이라는 노래가 가요 톱10에 진입하기를 앞두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담배 인상공사인데 그 당시 전매청에서 굉장히 이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와서 엄청난 로비를 벌였다는.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걸로 알았는데 진입을 못했다고 건아들은 주장을 하죠. 그렇군요. 담배인삼공사 한때 구호가 담배로 이룬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병주무약주. 한편 그 유명한 조화문 씨와 관계된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화문 씨가 2회 대회, 3회 대회를 다 예선에 나왔었습니다. 젊은이 가요제에서. 다 떨어졌죠. MBC 그 대학가요제에서는 이게 여름이잖아요. 이 젊은이 가요제가 지나고 가을 음악축제가 바로 대학가요제거든요. 거기서는 해야로 정말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상 대상 우리가 받을 줄 다 알았죠. 대상은 못 받았습니다만 너무 잘해서 사실은 금상이었거든요. 3인조. 그러니까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조화문과 기타리스트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온 기타리스트. 마침 프랑스에 상당히 그 진보적인 락 밴드 이름이 마그마가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드러머랑 더불어서 마그마란 이름으로 해야. 이거는 조화문 씨가 연대 지질학과를 다녀서 본인이 만든 마그마로
그렇게 그렇군요. 알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거에서 좀 따왔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그런 썰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마침 그 연세대학교 교수셨던 박두진 선생, 네. 예, 해야 그 4.19 혁명에 대해서 그 노래하셨던 해야 그 가사, 그걸 시를 가사로 만들어서 나중엔 독집까지 발표했지만 그 독집은 우리나라 하드락 앨범에 거의 시초. 예, 시초라고 이렇게. 격이라 예. 봐야죠. 여하튼 네. 이 조화문 씨는 연대 2학년 때요. 5인조 락밴드죠. 캔버스 락밴드. 예. 아스펜스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대학가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79년 한양대 노천강당에서 있었던 네. 전국 대학생 뭐 보컬 경연대회인가?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정희가 대상을 받고. 빠야야. 예. 그리고 김수철이 작은 거인으로 7색깔 무지개를 아주 네. 반짝반짝 뛰면서 다 뒤집어 놨던. 네. 그 대회에도 이 아스펜스가 원래 나갔습니다. 네. 마그마 이전에. 네. 근데 이제 1차 대회에서 연주를 했는데 떨어졌죠. 창작곡만 되는데 외국곡을 그걸 모르고 외국곡을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대 내에서 했던 그 전국 뭐 대학생 그 밴드 경연대회가 네네네. 있었는데 이 곡은 외국 그 락 밴드의 커버곡만 가지고 하는 경연대회에서 예. 번을 불러서 대상을 받았죠. 딥퍼플의 번. 예. 네. 그 얘기를 듣고 황인용 씨가 MBC에 이제 출연도 시키고 했었는데 네. 방송국에 이제 출연하러 갔다가 연주를 이제 리허설 하지 않습니까? 네. 보면. 네. 그 PD가 곡이 너무 길고 네.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출연이 방송국까지 갔는데 출연을 안 시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조화문 씨가 또 한 성격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 네. 이 PD하고 멱살잡이하면서 아주 방송가가 떠들썩할 정도로 대판 싸운 거죠. 네. 요 소문이 나가지고 네. 이 마그마 시절에도 젊은이 가요제 이렇게 예심에 나가면은 네. 야 쟤들이 걔들이야 이래가지고 무조건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게 TBC TV의 젊은이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네요. 네, 여기 갖고 오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3회 대회 때는 좀 착하게 보이려고 네. 하드락이 아닌 그 포크. 계열의 음악을 갖고 나왔는데 아유 쟤들은 그때 걔야. 그런 면에서는 MBC 그 대학가요제에서 금상 받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죠. 예, 음악 자체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었죠. 정말 조화문 씨의 그 반항적인 눈빛,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직접 노래하는 그런 3인조. 네. 정말 꽉 찬 연주였어요. 대단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수상은 하지 못했는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런 조랑말 이기에 처음엔 우리는. 네. 혼성 4인조 보컬 그룹인데, 여기는 아마 중대 다녔던 친구도 있고, 굉장히 지금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잊혀진 노래고. 네. 그리고 한정선, 김정자. 네. 여기는 이제 혼성 듀엣인데, 저는 이 김정자 씨가 너무 중성적이어서 목소리가 남성 듀엣인 걸로 착각을 했을 정도인데 그 경화라는 노래인데요. 너무 기성곡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노래는 너무 좋은데 너무 기성곡 같아서 상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하긴 심수봉 씨도 인기에 비해서는 그 현장에서 인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더 높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사람 심수봉 씨는 트로트였으니까. 마지막 대상 남겨놨는데 내가 대상이구나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탈락인 걸 알고 너무 부끄러웠다고. 마치 정성조 씨를 연상케 하는 그 자유로운 플룻, 예? 네. 플룻 연주가 계속 따라 나옵니다만 나중에 유심초 정도. 그죠? 아니 난 처음에 유심초인가 이랬어요 보면. 예. 근데 이게 혼성 듀엣이란 말이에요. 혼성 듀엣이 아니라 그 여성 듀엣이라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저기 유심초는 남성 듀엣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대학생. 아니 그 혼성 듀엣인데 네네네. 남성 듀엣 같아서 느낌이 딱 유심초 느낌이 나서. 그랬었죠. 네, 혼성 듀엣인데. 네. 유심초가 나왔나? 그래서 한정선, 김정자의 네. 경하였습니다. 근데 뭐 노래는 처음 들으셔도 아마 이게 감겨 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조랑말 2기의 처음엔 우리는 이것도 참 친숙합니다. 그죠? 사실 노래 제목은 몰랐는데 네. 이거였구나. 그렇죠. 네. 지금 노래들이 뭐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게 음악 축제 갔다 오셨나요? 지금도 계속
전국적으로 네. 여름철 음악 축제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고. 저는 그 사실은 보기와 달리 성격이 꼬여 있어갖고 제가 출연하지 않은 음악 축제는 애써서 외면하려고 그럽니다. 는 농담이고요. 방송 진행하고 저도 뭐 공연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는 이제 펜타포트 네. 잠깐 갔다 오고. 네. 제가 진행하는 이제 칼럼에 이번 주부터 이제 나가죠. 파블로프라는 이제 락밴드가 네,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또 걸작이에요. 26살 타이틀이 이제 26인데 26살 서울에 사는 젊은 사내들의 밤과 섹스 뭐 주제가 이래요. 보면 섹시하네요. 정말 테마가.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예전부터 제가 꿈꿔왔던 그 사진이 네. 이 락 밴드들이 전자 기타를 들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이 파도 속에서 네. 함께 막 어우러지는 그런 장면. 이거를 좀 꿈꿔와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뭐 기꺼이 가겠다 해서 이번에 덕분에 대천 해수욕장 가서 캠핑도 하고 예. 고기도 구워 먹고 해수욕도 하고 사진 찍고. 사진은 그 기타 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기타에는 치명적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기타 하나는 네. 그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타를? 그러니까 퍼포머용 네, 기타 예. 있는 거 그 뭐 이번이 두 번째예요. 예. 그리고 그 하늘색 나는 기타는 그 리드 보컬인 오도암 군의 기타인데 네. 야 이거 지금 사용하는 건데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거 선물 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예, 추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네. 젊은 세대들은 추억에 연연하자.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 손병희 씨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거죠. 저희는 추억이 너무 소중한데, 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온리 지금과 미래밖에는 생각 안 하던 그래서 치기 어린 시절 아닌가. 그렇군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 선비질 하는 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 뭐, 덕분에 그래서 좋은 사진 찍었고요. 잘 됐군요. 예. 예. 그렇군요. 자, 우리들의 겨울이라는 노래. 이런 게 바로 역발상이 아닌가 역발상. 싶어요. 네. 한여름에 겨울 노래 갖고 겨울 시즌송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선한 거죠. 네. 보면 시원한 느낌을 더 줄 수 있고. 종이 비행기. 우리 임대영 PD가 이 노래구나 그러면서 이거 대상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아마 이 노래를 자탄풍이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네네네. 자탄풍 노래를 아셨던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리지널 버전을 들으신 거죠? 그렇죠. 1980년에 나온 네. 그런 남녀 혼성 5인조. 지금 기타뿐 아니라 만돌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이 비행기에 우리들의 겨울. 약간 여름철에 듣는 겨울 노래 좋아요. 중독성 있습니다. 이거 사박사박 소복소복 소복소복 수북수북. 야, 자탄풍 얘기를 제가 오늘 떼줬는데 그거 아까 그 얘기하면 좀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얘기하더니 결국 또 얘기 안 하는 건데 저럴 줄 알았어 보면.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네. 일단은 그 프렐류드 전주만 얘기를 하자면은 저랑 그 자탄풍의 풍경 네. 송봉주 씨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송봉주 씨와 그 강희봉 씨도 친구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임봉이 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대학 선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는 세발 자전거라는 팀이 있었는데 한 명이 탈퇴를 하고 송봉주 씨가 풍경이란 프로젝트로 음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갖고 잠깐 우리 슬쩍 해보자 프로젝트성으로 예, 했는데 그게 인기가 좋아져갖고 그렇죠. 자전거 탄 풍경 이렇게 됐는데 어느 방송에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자 그럼 손병희가 합류하면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자전거 선탄 풍경이 되겠죠. 이런 얘기하면서 낄낄거린 적이 있었어요. 아까 안 듣던 얘기네요. 네. 그 다른 사적인 얘기는 더 나중에 할 얘기가 나중에 좀 길어집니다. 맞아요. 또 할 얘기 있겠죠. 작은 별이든 자탄풍 노래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시죠. 1980년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되었던 이 젊은이의 가요제. 지금 들어보니까 참 정말 주옥 같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해변 가요제도 그랬고요. 대학 가요제도 그랬고 강변 가요제도 그랬고 특히 이 젊은이 가요제를 통해서 네. 비로소 그 캠퍼스 밴드가 거의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3회 젊은이 가요제도 참가팀의 절반 이상이 밴드였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대학가요제가 시작됐을 때 전국의 대학교에 있는 캠퍼스 밴드가 한 200개 가까이 됐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 80년 제3회 대회가 열렸을 때 전국에 800개가 넘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잘 나갔고 네. 학교마다 보통 뭐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다 10개에서 20개 정도씩이 있었고 지방 대학들도 5개 이상씩 정도씩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캠퍼스 밴드가 얼마나 인기였는지 그 숫자가 다 증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에 등장했었던 통기타 1세대 이들이 만개했을 때 1970년대 중반에 가요계를 일시적으로 장악한 적이 있었죠. 네. 송창식, 뭐 김세환 뭐 이런 분들이 가수왕을 하기도 했었고 그것이 대마초 파동으로 좌절을 겪은 다음에 바로 캠퍼스 밴드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유행에 되고 그의 그 음악적인 정점을 사실은 찍은 것이 이 1980년도 제3회 대회라. 이쯤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곡으로 소개해드릴 게 이제 네. 서강대 옥이죠. 네. 서강대 킨젝스 옥인데 4인조 밴드고요. 네. 나비가 되어서라는 노래가 이제 은상을 수상했는데 이 노래 제가 맨 마지막에 한 이유는 히트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음악성은 상당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과 금상을 빼고서도 이렇게 주옥 같은 노래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아예 그 입상이 되지 않은 네. 노래를 아니요 입상을 했는데 은상했는데 히트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 킨젝스는 81년도에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던 국풍 80일이 열려요. 네네. 그때도 본선에 이제서 젊음이야라는 노래로 요 80년 81년에는 또 킨젝스가 제법 날렸었어요. 서강대 킨젝스의 곡을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4회째 여름휴가 특집인데 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편이고요. 네네. 그 해변가요제가 열렸던 이래 네. 연포에서 해변가요제가 한번 또 열립니다. 네. 그 무대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TBC가 없어졌기 때문에 KBS에서 주관을 했죠. 네. 김범용 그리고 배따라기가 그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하는데 김범용 씨도 솔로가 아니라 듀엣이었어요.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도 음악 덕분에 즐거운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